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독거노인의 경제적 이유 때문인데요. 현재 사회 안전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 가운데 노인 자살률은 압도적입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20명을 넘었습니다. 70대 어르신의 경우에도 10만 명당 80명을 상회했는데 10년 전과 비교해봐도 가파른 상승세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노인 자살률이 크게 증가한 것일까? 이 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빈곤 상태에 처한 어르신이 많다는 게 가장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해 노인 빈곤율이 4배 가까이 높고 프랑스와 비교했을 땐 9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2명 중 1명은 건강 문제를 안고 있을 정도로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이 자살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현실 속에 독거노인을 위한 탄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분들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좀 보장을 하는 것이 1단계로 필요하고 무엇보다 의료 문제를 좀 편안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의료급여에서만큼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한다든지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우선 폐지한다든지 이런 좀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생애 끝자락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나홀로 노인들.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이들의 빈곤,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맞춤형 지원 정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이렇게 자살에 이르게까지 하는 노인 빈곤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노인이 될 세대들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빈곤 탈출률은 8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사연은 다양한 인구 집단별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차 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한국복지 패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조사에서 저소득층이었던 사람 중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은 22.6%로 빈곤 탈출률이 역대 최저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이 계속 고소득층으로 남은 확률은 77.3%로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 올라갔고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이 된 사람은 0.4%로 역대 조사 중 가장 낮았습니다.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대체 자료 원문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는데요. 전국의 장애인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수십만여 건의 자료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현장과 함께하는 사회 문제라는 도서를 클릭합니다. 끝나는 무렵까지 영향을 미치던 곧이어 책에 쓰여 있는 글자가 음성으로 지원됩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점자 자료나 녹음 자료 등 읽고 싶은 대체 자료를 이용하려면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각각 검색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들이 전국의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애인용 대체 자료를 통합해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전국의 장애인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약 41만여 건의 대체 자료를 한 번에 검색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컴퓨터 PC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애플리케이션에서 시각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성 서비스도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건 시각장애인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원래 홈페이지 상에서 이제 웹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편의성을 이제 일반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 불편사항들이 또 많이 도출이 돼가지고 시각장애인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편 도서관은 원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으로서 해당 기관에 등록된 회원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보육교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앞으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시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세분화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서도 포상금도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경기도 내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하는 캠프가 열렸습니다. 부모와 아이들 모두 서로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흥겨운 리듬에 맞춰 필리핀 전통놀이 티니클링이 한창입니다. 아이들도 직접 요리조리 대나무를 피하며 생소한 놀이를 즐겨봅니다. 서로의 국적은 다르지만 여러 나라의 놀이를 함께하며 어색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이내 즐거운 웃음만 가득합니다. 많이 안 해본 것도 있고 해본 적이 없는 거 새로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다른 한쪽에선 부모님들만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수업에 참여해 검사와 활동을 함께하며 오랜만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쉽지 않았던 한국 사회 적응.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레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한국에 이렇게 문화가 노래방이 있어요. 제가 이 노래방을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노래를 많이 즐기고 즐겁게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경기도 내 다문화 가족이 함께한 1박 2일간의 겨울 캠프. 100여 명의 가족이 모여 다름을 이해하고 가족 간의 소통법을 배웠습니다. 저 어떻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잘 몰라서 여기 오게 되는데 그 비법, 가족 화목할 수 있는 비법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다가 다문화 가정이 더욱더 화목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낯선 한국 문화에 적응하느라 남모를 어려움이 많았던 이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오는 3월이면 KTX 포항 노선이 개통하는데요. 서울에서 고속버스로 4시간 20분 걸리던 시간이 2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노선 개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데요. 박성호 기자입니다. 오는 3월 KTX 포항 직결선 개통을 앞두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장이 기업 유치와 관광 증대 등 장밋빛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주, 울산의 경우 KTX 개통 이후 도심지 공동화 현상과 함께 의료를 포함한 소비 패턴의 대도시 이동을 예견하는 빨대 효과가 발생하였고 포항 또한 우려의 목소리가 심각하지만 현재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 건설과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부시아인 이하의 모든 국과장님들이 여기에 대비한 문제를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상가 이런 부분들은 당장 저희들이 상가로 도로로 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입도로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포항시가 KTX 직결선 개통을 대비해 TF팀을 구성해 역세권 개발, 관광 및 문화예술 상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 경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가 포항 KTX 개통에 맞춰 지방 관광객 유치를 준비하고 있어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TX가 개통된다 하니 누구보다도 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단 국회의원들이나 시장님의 이야기를 빌리면 이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관광객은
어느 쪽에서 많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포항시와 지역 출신 정치인들은 KTX 포항 직결선 유치 및 개통에 따른 기대 효과만 선전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도시 공동화와 빨대 현상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광주 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가 시설 장애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장애인복지시설재단 자림원의 전 원장과 재단 산하 보호작업장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사 비행기 탑승 과정 중 다친 중증 장애인이 항공사와 병원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임 씨는 기내 휠체어를 이용하던 중 몸이 휠체어 밖으로 떨어져 허리와 골반 부근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아시아나는 병원비에 대한 100% 과실을 인정하기에는 균형을 잃어 넘어진 임 씨의 과실도 있다며 20%는 임 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임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현재까지 병원비만 1,900만 원이 나온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올 한 해 보도 파손과 치마, 경계석 파손 등 보행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신고하는 707명의 서울시 거리 모니터링단이 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도 점자 블록과 보도 블록 턱 낮춤 공사 시에 직접 거리 모니터링에 참여합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장애인들이 택배를 통해 도서관에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돕는 도서 택배 서비스, 책나래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대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선유 도서관과 정보문화 도서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대중 목욕탕에 접근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진해구 풍호동에 진해장애인 목욕탕의 문을 열었습니다. 진해구 충장로 603번 길에 자리한 목욕탕은 사업비 12억 4,300만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남녀 목욕탕과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체력 단련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건물 내 모든 문은 자동으로 열고 닫히며 욕탕 턱이 낮고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장애인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각 정부 부처는 앞다투어 뉴스나 신문지면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쏟아냅니다. 2015년 올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보건복지 관련 신규 정책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현안은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며 복지 발전은 새 희망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담뱃값 인상입니다. 2,000원이나 올랐으니 흡연자들에게만큼은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라 할 만합니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담뱃값뿐만이 아닙니다.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으로 촉발된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 일명 복지 3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이 그것입니다. 이 중 특히 극빈층을 위한 복지제도의 근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 수준과 별도로 중위소득의 개념을 정의하고 부양기준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으로 해소되는 빈곤의 사각지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다수를 행복하게 하는 제도는 있어도 모두에게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탄탄하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송파 새모녀법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희망을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밤 늦은 시각 서울 시내의 한 지하철역. 거리의 노숙인들에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종이박스와 얇고 낡은 이불 몇 장이 전부입니다. 작년 노숙인 지원 대책으로 마련된 응급대피소는 아직 모두를 위한 공간은 아닌 듯합니다. 추운 겨울, 이 노숙인에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노숙인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